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찾아와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결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장결석과 담석을 중심으로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실용적인 정보들을 15분에 걸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 결석으로 고생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결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분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먼저 결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결석은 우리 몸 안에서 미네랄이나 염분이 뭉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덩어리를 말합니다.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10에서 15%가 평생 한 번은 결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결석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신장결석, 담석, 방광결석, 요관결석, 췌장결석, 침샘결석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신장결석과 담석입니다. 신장결석은 콩팥에서 생기는 돌이고 담석은 쓸개에서 생기는 돌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결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 박영철 아버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물을 적게 드시고 짠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왼쪽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셨어요.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검사 결과 7mm 크기의 신장결석이 발견되셨다고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통증은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신장결석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5가지입니다. 첫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미네랄이 뭉쳐서 결석이 생기기 쉬워요. 둘째는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서 칼슘 배출이 늘어나면서 칼슘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셋째는 칼슘 과다 섭취입니다. 칼슘 보충제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유제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넷째는 수산염이 많은 음식입니다.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 차 등에 들어있는 수산염이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다섯째는 유전적 요인과 대사질환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통풍, 부갑상선, 기능항 진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결석 위험이 높아져요. 신장결석의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특징적인 건 극심한 옆구리 통증입니다. 갑자기 시작되어 파도치듯 밀려오는 통증이 특징이에요. 통증이 등에서 시작해서 옆구리, 하복부, 사타구니까지 퍼져나갑니다. 혈뇨도 흔한 증상이에요. 소변이 분홍빛이나 갈색을 띨 수 있고 때로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검사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구토, 오한, 열이 나기도 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 하거나 소변 볼 때 아플 수도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65세 최순덕 어머님은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해서 정형외과에 가셨다가 신장결석으로 판명된 경우예요. 신장결석 통증을 허리 통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장결석의 치료법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4mm 이하의 작은 결석은 물을 많이 마시고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자연 배출을 기다립니다. 약 90%가 자연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5에서 10 크기의 결석은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사용합니다. 몸 밖에서 충격파를 가해서 결석을 잘게 부수는 방법이에요. 마취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 입원 기간도 짧습니다. 10mm 이상의 큰 결석이나 복잡한 위치의 결석은 내시경 수술이나 경피적 신세석술을 시행합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대부분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이제 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7세 이명자 어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고 체중이 많이 나가셨는데 어느 날 저녁 삼겹살을 드신 후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시작되셨어요. 처음에는 체했다고 생각하셨는데 통증이 몇 시간 지속되면서 등까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담석이 담관을 맡고 있었다고 하세요. 담석이 생기는 주요 원인도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면 담즙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져서 결석이 생기기 쉬워요. 둘째는 비만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 담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복부 비만이 특히 위험해요. 셋째는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빠른 다이어트를 하면 담즙 구성이 불안정해져서 담석이 생길 수 있어요. 넷째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담즙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여성, 특히 임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 위험이 높아져요. 다섯째는 나이와 가족력입니다. 40세 이후, 특히 60세 이상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이 2배에서 3배 증가해요. 담석의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특징적인 건 담낭산통이라고 부르는 오른쪽 윗배 통증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1-2시간 뒤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증은 오른쪽 어깨나 등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될 수 있어요.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만약 담석이 담관을 완전히 막으면 황달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와 눈의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진해지며 변이 회백색으로 바뀔 수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71세 김태준 아버님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으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담석이 발견되셨어요. 이렇게 증상이 없는 담석을 침묵의 담석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담석 환자의 80%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요. 담석의 치료법은 증상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상이 없는 담석은 대부분 경과 관찰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증상이 있는 담석은 담낭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복강경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빠르며 입원 기간도 2-3일 정도로 짧아요. 일부 작은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 경구 용해제를 사용해 볼 수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발률이 높아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결석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결석 예방의 핵심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2에서 3리터, 약 8잔에서 12잔의 물을 드셔야 해요. 소변량이 하루 2리터 이상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3세 안철수 아버님은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신 후 물 마시기를 철저히 실천하셨는데 5년째 재발 없이 지내고 계세요. 항상 물병을 들고 다니시면서 조금씩 자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염분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젓갈류,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을 피하시고 조리할 때도 소금을 적게 사용하세요. 칼슘 섭취는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적게 먹어도 수산염 흡수가 늘어서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결석 위험이 높아져요. 하루 800에서 1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산염이 많은 음식은 제한하되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어요.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 홍차 등을 드실 때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장에서 수상칼슘이 형성되어 흡수가 줄어듭니다. 단백질 섭취도 적당히 하세요.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요산과 칼슘 배출이 늘어나서 결석 위험이 높아져요. 담석 예방의 핵심은 적정 체중 유지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체질량 지수를 25 미만으로 유지하시고 복부 비만을 피하세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되 고지방 음식은 피하세요.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담석 위험을 높입니다. 대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 등을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등이 담즙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66세 정미경 어머님은 담석 수술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기름진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신 지 3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결석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신장결석 예방에는 레몬이 좋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결석 형성을 억제해요. 하루에 레몬 반 개 정도를 물에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크랜베리도 요로 감염 예방과 함께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크랜베리 주스보다는 생크랜베리나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좋아요. 현미, 견과류, 녹색 채소 등에 많이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 형성을 방해합니다. 담석 예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을 주 2에서 3회 드시면 담낭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도 적당량은 담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2~3잔 정도의 커피가 담낭 수축을 촉진해서 담즙 정체를 방지한다고 해요. 생활습관 개선 방법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2가지 결석 모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 3에서 4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금연과 절주도 필수입니다. 흡연은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탈수를 일으켜서 결석 위험을 높여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이뇨제, 제산제, 비타민C 보충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결석 위험성을 확인해 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통해 결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은 분들은 1에서 2년마다 검사 받으시길 권합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갑작스럽고 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거나 혈뇨가 나오거나 오른쪽 윗배 통증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발열, 오한과 함께 통증이 있으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결석으로 인한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담석이 담관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주도에 사시는 70세 현기철 아버님은 신장결석 증상을 참고 계시다가 신장 기능이 나빠지신 경우예요. 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참으면 안 되고 조기에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결석 재발 방지법도 중요합니다. 한번 결석이 생기신 분들은 재발률이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더욱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분 분석을 통해 본인의 결석 유형을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맞춤 예방법을 실천하세요. 칼슘 결석, 요산 결석, 시스틴 결석 등 유형에 따라 식이 요법이 다르거든요.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재발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절별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되기 쉬우니 물을 더 많이 드시고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꾸준한 운동을 유지하세요. 민간요법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결석 제거법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보다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따르세요. 결석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가 핵심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고 활동량도 줄어들기 쉬우니까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시고 꾸준히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석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올바른 예방 관리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짠 음식 줄이기, 기름진 음식 피하기,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예방 효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혹시 결석 증상이 의심되시면 참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조기 치료가 합병증을 예방하고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후 이야기의 김철수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